소설가 한강이 국내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국크리스천 기자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해 진행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고형원 선교사의 곡들로 채워진 찬양 뮤지컬 물이 바다 덮음가치를 올렸습니다. 전주시 장로연합회가 2024년도 제3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국내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강은 스웨덴 할리먼에서 열린 수상 기념 강연에서 나의 모든 질문의 근원은 사랑을 향했다며 사랑은 가슴을 연결하는 금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용 기자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에 영광을 아는 소설가 한강. 스웨덴 할리먼에서 열린 수상 기념 강연에서 그녀는 대표작 소년이 온다 등 자신의 작품이 탄생한 배경과 집필 과정을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20대 중반이던 시절 일기장을 바꿀 때마다 맨 앞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광주에서 자행된 신군부의 학살과 처참한 상황에도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았던 광주 시민들의 기록을 수없이 읽으며 그녀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소설 소년이 온다를 완성하며 새로운 답을 찾아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후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이 어린 망월동 묘지를 갈 때마다 그녀는 날이 맑았다며 눈을 감으면 태양의 주황빛이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참혹과 존엄 사이에서 두 벼랑 사이를 잇는 불가능한 허공의 길을 건너려면 죽은 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작품관을 담담히 소개하던 그녀는 자신이 지향했던 궁극은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소설부터 최근의 소설까지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고 근원적인 배움이었던 것은 아닐까? 언어가 우리를 잇는 실이라고 밝힌 한강. 그녀의 소설 속에는 생명과 사랑, 그리고 인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는 지난 8일 믿음은 행동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피땀으로 성취한 민주주의와 자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믿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협회는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사각오로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과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발아한 신앙 선배들을 기억한다며 기독 언론인들은 기독 사관으로서 교회와 사회 앞에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선 성격을 16가지로 구분하는 소위 MBTI가 유행입니다. 최근 교회 탐구기관이 연합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유형을 조사했는데요. 전통과 현대, 권위와 탈권위 등의 항목에서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선 16가지로 성격을 구분하는 MBTI가 유행입니다.
누구나 쉽게 자신의 성격에 대해 알 수 있어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MBTI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등 연구팀은 성격 유형과 비슷하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유형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성도들의 신앙 유형을 구분지을 항목을 전통과 현대적 신앙, 기적에 대한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초월과 현실, 공동체와 개인, 권위와 탈권위로 구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탈권위에 많이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권위 유형이 많고요. 교회 출석, 참석 빈도 마찬가지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기독교인 1000명 중 보수적인 신앙관에는 77%, 진보적인 신앙관에는 23%가 응답했습니다. 특히 교회 직분과 담임 목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엔 권위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72%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과학의 발전과 공동체의 해체 등으로 인해 현실주의 신앙을 갖거나 개인적 성향을 가진 성도들도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구분한 특성을 나열해 교인의 유형을 16가지로 나눴습니다. 1 유형이 이제 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또 교회 오래 다닐수록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꼭 그것만이 절대적이고 옳고 바람직하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연구팀은 교회가 하나의 복음을 전파하지만 개인의 신앙엔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서로 다름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신교 신앙의 본질인 성경 말씀과 신앙관에 대해선 분명한 기준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획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 항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차이가 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5,100만여 명으로 이 중 개신교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의 비율은 15%로 조사됐습니다. 성도 규모만큼 다양한 신앙을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가 성도 간 신앙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부산 호산나교회와 헤브너스 문화사역팀이 고형원 선교사의 찬양들로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어렵게 전해졌던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익숙한 찬양들로 풀어냈는데요.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동적인 찬양이 무대에 울려 퍼집니다. 부흥 2000,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 고영원 선교사의 곡들로 이뤄진 찬양 뮤지컬 물이 바다 덮음같이 현장은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참석한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스를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은혜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뮤지컬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선뜻 하고 싶다고 해달라고.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했어요. 2년 동안. 드디어 이제 이렇게 찬양 뮤지컬을 올리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이 뮤지컬은 수준급의 연기와 노래를 통해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의 극본과 연출을 맡은 백현주 단장은 현 시대에도 조선시대처럼 복음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인식에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 시대도 별로 다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원곡자인 고영원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전해지길 소망했습니다. 호산나학교 헤브너스 팀과 또 귀한 뜻 있는 분들이 그 노래들을 구슬처럼 엮어서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떤 목걸이와 같이 귀한 작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약 90분간 진행된 공연은 이틀간 3차례 막이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관객들은 오랫동안 들어온 찬양을 뮤지컬로 접하며 더 큰 감동을 나눴습니다.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즐겨 듣던 찬양을 이렇게 뮤지컬로 만들어서
더 은혜스러웠고 더 감동적이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연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이 공연이 조금 더 알려질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이 찬양과 우리 말씀과 이 은혜가 퍼져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산나 교회와 헤브너스는 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사역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시 장로연합회가 2024년도 제3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7일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전북 지역 교역자들과 장로들이 참여해 전북 기독교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임사에 나선 제29회기 회장 박철 장로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이끌 수 있었다며 섬김의 손길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는 전주 바울교회 김수열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며 2025년 전주시 장로연합회를 이끌 제30회기 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전주시 복음화에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설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는 각 지교회의 부흥, 성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것입니다. 또 섬김과 나눔으로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 각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전주시 장로연합회는 불우이웃 돕기, 부흥 세미나, 자원봉사, 군장병 위문 행사 등 지역 섬김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9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홉 신임 총회장과 김일엽 총무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취임 행사에선 이종성 직전 총회장이 이홉 총회장과 김일엽 총무에게 취임패를 증정했고 이홉 총회장은 114차 회기를 섬길 총회 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홉 총회장은 저를 믿고 신뢰해준 교회 성도들과 동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교단의 화합을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김일엽 총무는 총회가 더욱 신뢰받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총무의 자리에서 협력의 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가 9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4년 한국 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제29회 선교대상 수상자로는 목회자 대상의 모상련 목사, 부흥사 대상의 윤호균 목사, 선교사 대상의 임현진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목포 주안교회 모상련 목사는 농어촌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내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는 상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현진 선교사는 8년째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다며 30년 넘게 사역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럴까 했지만 이 상을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선물로 받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은 1990년 11월 12일 제1회 수상자로 목회자 대상의 한경직 목사를 시상한 이후 한국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주님의 충성된 종들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10일 오후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자 국내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4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총 144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1,426원에서 시작돼 1,437원의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 환율이 오르면 미국 달러로 값을 치르는 수익식품과 원재료 가격이 비싸져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소득 하위 20%에서 작년에 310만 원 줄었지만 상위 20%는 6,427만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지속될 경우 2070년 한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요하네스 비간드 IMF 아시아 태평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IMF와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와 대내적 위험 요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거론했습니다. 현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한국 GDP는 2030년 1.70%에서 2070년 0.4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종석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상쇄하려면 현재 약 60%에 머무른 고용률을 2070년까지 84%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언론이 한국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기능 부전이 심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윤 대통령의 정부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을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임신부가 태어나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 가는 원정 출산을 억제하는 조치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선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9일 내전 종식으로 권력에 공백이 생긴 시리아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12시간도 안 돼 100여 곳이 폭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숙적들의 기반을 초토화하고 시리아 골란 고원에 대한 영유권 주장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골란 고원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장악했지만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점령된 시리아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얗고 완충지대로 알려진 골란 고원에 이스라엘이 탱크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면서 중동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전국이 1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춤했던 추위는 다가오는 주말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9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24년 만에 쾌거인데요. 그녀가 인간 본질에 대한 끝없는 고민 끝에 도달한 결론은 사랑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정점을 향해 가는 현 시대에 그녀가 품은 생각은 반성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